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 그 중에서 아이폰 카메라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아이폰 15 버전부터 새롭게 선보인 10비트 애플로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제가 얼마 전 호주 여행을 하면서 이 애플로그를 집중적으로 사용해봤고 느낀 소감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촬영하는 몇 가지 팁도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카메라를 통한 창작 활동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카메라를 사게 되면 거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산 첫날, 우린 카메라를 안고 잡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같이 아주 시시콜콜한 일상의 순간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항상 손에 들려 있거나 가방 안에 자리를 차지하던 이 카메라 때문에 초창기 우리의 사진 영상 폴더에는 등굣길 출근길에 지하철 플랫폼, 거리의 사람들, 길가의 고양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맞닿아진 것들의 이미지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주 큰 확률로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대다수는 카메라를 가지고 노는 활동에 대해 급격히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만 더 의미 있는 카메라와의 창작 활동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카메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징후는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게 되는 것 아닐까요? 2024년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꽤 미묘한 시즌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습니다. 휴대폰의 특성상 늘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를 뒤집어 얘기하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카메라를 매 순간 우리 일상에서 가지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동기부여된 창작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따라서 카메라이지만 동시에 휴대폰이기에 이 물건의 크기는 포켓 사이즈에 적합해야 합니다. 아무튼 전화기 복륜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몸 어딘가에 항상 붙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겠죠. 휴대폰 카메라의 진화는 언제나 반드시 뒷주머니 정도에는 들어가줘야 할 것이라는 그런 대전제 속에서 발전과 진보를 거듭해왔고, 이 암묵적인 합의 속에서 우리는 휴대폰으로 영상 찍기를 선택해왔습니다. 이런 잡설을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10비트 프로레스 애플로그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출시한 이 카메라 리뷰의 대전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5 프로는 훌륭한 카메라입니다. 동시에 훌륭한 휴대폰이기도 하죠. 일상생활, 특별히 여행 환경 속에서 아이폰의 역할은 더욱 커집니다. 전화와 메신저뿐만 아니라 지도도 봐야 되고 맛집도 검색해야 하죠. 그리고 연인과 가족의 인스타용 사진과 영상도 틈틈이 찍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기능 모두를 수행하려면 아이폰 15는 반드시 대충 우리 주머니 어딘가에 불편함 없이 꽂힐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깨지면 우리가 아이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야 할 이 엄청난 동기부여의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저는 3-4년 전쯤 아이폰 13 프로의 리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리뷰는 저로 하여금 이 휴대폰 카메라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3-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아이폰 카메라의 진화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는 그 기기의 특성상 촬영본 그 자체가 최종 완성본이어야 했습니다. 물론 휴대폰으로 찍힌 영상으로 편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것은 단지 아주 열정적인 특별한 누군가의 활동일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힌 영상물은 촬영되자마자 최종본인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촬영이 마쳐진 완성본은 그 휴대폰 안에서 공유되어야 하고 그 휴대폰 안에서 시청자들의 피드백까지도 얻어낼 수 있죠. 이 로직에 충실하게 아이폰 동영상은 플래그십 시네마 카메라 뺨치는 놀라운 노출 밸런스를 소프트웨어 기술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색은 아이폰이라는 말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러던 아이폰이 시네마틱 모드를 출시했을 때 전 이게 아이폰이 지향해야 할 정확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프로 영상 제작자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캠코더와 미러리스 카메라에 한눈 팔지 않도록 아이폰 카메라가 완벽한 대체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대중과 프로 영상 제작자들 사이에 간극이 더욱 벌어지게 되고, 대중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아주 약간의 관심일 수 있던 미러리스 카메라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테니까요. 아이폰이 프로 영상 제작자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의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외 수많은 대중들에게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착시 현상을 선사해서 마치 프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듯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줄 수는 있으니까요.
이게 아이폰 카메라가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했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비트 프로레스에 애플 로고를 탑재한 아이폰 15는 저를 적지 않게 당황하게 했습니다. 시네마틱 모드의 지지부진한 발전 속도를 끌어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전문가용 옵션일 수밖에 없는 이 기능들을 탑재했기 때문에 단숨에 아이폰 15는 여러가지 자신에게 따라붙어 다니게 될 아이러니에 대해 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저 내용들에 대한 답을 말이죠. 애플 로고와 SSD를 연결한 10비트 촬영이 주는 애플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아이폰 15로 프로급 아마추어들에게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만족감을, 그리고 프로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촬영 현장에서 제3의 옵션이 되어주겠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전 2주간의 가족 호주 여행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이 아이폰 10비트의 애플 로고를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의 카메라 리뷰를 이미지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취미 영상 제작자로서, 그리고 현업에서 사용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프로 영상 제작자로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리뷰해보기로 했습니다. 로그는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 색 보정을 전제로 하는 촬영 포맷으로 실제로 색감이 빠진 듯한 밋밋한 화면으로 촬영이 됩니다. 이 화면만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죠. 보다 극적인 색 보정을 위해서 대다수 영상 전문가들이 이 로그 포맷을 선호하게 되고, 이 로그 포맷이야말로 영상을 촬영함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별짓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이 애플 로고를 들고 온 순간부터 아이폰 15는 자신들의 비교 대상이 바로 이 로그 감마를 내장하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나 시네마 카메라인 것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로그로 비교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하드웨어까지 비교 대상이 되어버릴 일을 아이폰이 스스로 자초한 셈입니다. 아이폰에서 애플 로고를 사용하려면 이렇습니다. 아이폰 기본 앱으로 촬영할 경우에 애플 로고는 아이폰 15 프로 이상의 기기에 USB-C 단자를 통한 외장 SSD가 연결되어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애플은 SSD 연결을 위한 어떤 편의점이나 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 스스로가 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애플 로고 촬영을 위해 현존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맥세이프를 이용해서 따로 준비한 SSD를 휴대폰과 결착시키는 것입니다. USB-C 라인도 이 정도면 괜찮지만 이것보다 훨씬 괜찮은 모양의 라인들이 존재하니까 이건 역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하니까 라인 SSD가 조금 성가시게 배치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용 케이스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제가 구매한 촬영 전용 케이스는 스몰리그 케이스로 범퍼처럼 구성된 이 케이스 곳곳에 각종 편의 장비들을 추가할 수 있는 홀들이 많아서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전용 핸드그립을 별도로 판매하지만 추가 비용 지출을 막고 싶은 저는 여분의 소형 삼각대를 연결해뒀고요. 그립감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안 쓰는 58mm ND 필터를 이렇게 순간 접착제로 붙이니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용 홀더나 젠더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눈대중으로 맞춘 ND 필터이다 보니까 빛이 샌다든가 필터의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빛 차단 농도가 일정치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점은 시청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가요? 이만하면 여행지에서 아이폰으로 애플 로고를 사용해서 촬영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촬영을 해보니 이 셋업의 가장 큰 단점 두 가지가 바로 보입니다. 주머니에 넣을 수 없으니까 항상 들고 있어야 하거나 이를 위한 별도의 가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하루에 2번 정도는 꼭 이 SSD를 떨어뜨리는 일도 발생하더라고요.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용량의 압박입니다. 이대로 찍으면 여행 중간에 SSD를 모두 소진할 것 같습니다. 애플 기본 카메라 앱은 가장 고화질의 프로레스 옵션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건 따로 조정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셋업이 과연 내가 다른 손에 들고 있는 FX3와 비교해서 나은 점이 무엇인가? 케이지를 달고 외장 SSD를 연결한 채 핸드 그립까지 들고 촬영하는 옵션에 이르게 되면 이때부터는 휴대폰 카메라로의 촬영이라는 이점 모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리뷰는 더 이상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무료로 제공되는 블랙매직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건데요. 꽤나 불친절한 UI를 갖고 있는 기본 카메라 앱보다 훨씬 정교한 셋업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프로레스 화질 옵션과 10비트 H.265 옵션까지도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용량의 압박에서도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고 비로소 SSD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SSD는 괜히 여행지에 가져왔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블랙매직 앱에서 촬영한 촬영본은 SSD로 직접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동하면서 휴대폰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백업 용도로 활용하면 그 진가가 더욱 발휘되겠죠. 아이폰 15 연결 단자가 USB-C로 바뀌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생산성 향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퀄리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결론적으로 매우 놀랍다라고 한다면 너무 비전문가적인 대답일까요? 촬영을 마친 애플로그 원본을 컴퓨터에서 혹은 아이패드의 다빈치 리졸브로 간단히 색작업을 해본 결과 색이 무척 고르게 잘 반영된다는 것, 10비트 이미지답게 다소 터프하게 여겨지는 컬러 변형 작업도 무난하게 잘 받아주는 느낌입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영상이니 색 보정의 재미도 소소하게 느껴지는군요. 디엔서에서도 공식적으로 애플로그를 지원하는 만큼 이것 또한 넉넉하게 잘 반영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결과물을 보면서 지워지지 않는 의문점 하나가 생깁니다. 이미 아이폰은 좁쌀만한 센서로도 웬만한 보급기 이상 카메라의 다이내믹 레인지 퍼포먼스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내가 애플로그로 색 보정하는 이 결과물이 일반 아이폰 카메라로 찍히는 렉 709 8비트 이미지 퀄리티보다 더 나을 자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요. 그냥 기존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는 일반 비디오 영상의 노출 균형도와 색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면 우리는 애플로그를 사용해야 하는 아주 큰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미지를 확대해서 디테일을 보면 애플로그의 차별점이 명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간 과정, 즉 편집을 전제로 한 푸티지 촬영이라면 애플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냥 8비트 기본 촬영본도 그동안 유튜브 콘텐츠 편집용 등으로도 무난히 활용되어 왔던 터라 이 부분은 사실상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휴대폰으로만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 실제로 보여지는 이미지 퀄리티 차이의 명확한 변별력이 없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애플로그는 사실상 저장 공간의 낭비 혹은 편집 컴퓨터 사양의 낭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FX3로 촬영한 S로그3의 색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류의 만족감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 작은 휴대폰 카메라의 푸티지 보정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색다른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풀프레임 센서와 1인치도 되지 않는 작은 센서에서 오는 디테일의 풍부함은 비교의 영역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폰이 당장 충분한 광량이 확보되는 호주의 대낮에서는 발군의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주지만 항상 그렇듯 매우 복잡 다단한 조명 환경 속에서 아이폰 하드웨어가 가진 태생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건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야간에서 애플로그는 사실상 쓸 수 없는 화면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애플로그가 아이폰에 몸을 입고 태어난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한 또 다른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단점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15는 기존 카메라와 동일하게 총 3개의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3mm, 24mm, 77mm 이렇게 초광각에서 준망원까지 다양한 렌즈 구간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일정한 스토리가 담긴 여행 영상을 찍기에는 부족함 없는 렌즈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어야 할 경우에 최소한 2개의 렌즈를 추가로 들고 다녀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화각을 하나의 디바이스로 그것도 10비트의 준수한 이미지 퀄리티까지 뽑아낼 수 있다면 여행지에서 매우 만족스럽고 든든한 촬영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사용하다 보면 이 3개의 렌즈의 장단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아이폰 15의 렌즈는 망원단으로 들어올수록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좀 부적합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24mm 렌즈의 디지털 줌과 같은 느낌의 77mm, 줌망원에서 기대하는 적당한 심도 표현 등의 퍼포먼스 발휘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심지어 화질도 좀 미약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제가 2년 전에 아이폰 동영상의 인물 촬영 모드를 대안으로 언급했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처럼 그 다음 해에 시네마틱 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제 영상 제작에 활용하기엔 아이폰 11 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폰에서 동영상 촬영에 인물 모드가 반영되는 날, 제 업무에 이 카메라를 써볼 의향은 있습니다.
아무튼 13mm 렌즈는 사실상 아이폰 15 카메라가 다른 미러리스 카메라와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추어 미러리스 사용자들이 이런 초광각 렌즈를 따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13mm 렌즈는 아이폰 15에서 가장 활용성이 좋은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렌즈를 활용한 촬영은 후반부 촬영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24mm 렌즈와 비교했을 때 13mm 렌즈는 다소 어둡고 디테일 표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아이폰 15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24mm 렌즈라고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아이폰 카메라 24mm의 재발견쯤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새 렌즈 중에서 가장 밝은 렌즈이기 때문에 24mm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심도 표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물 묘사와 표현은 35mm 이상의 구간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아이폰의 경우에는 차라리 24mm에서 인물을 담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4mm 렌즈로 풍경만 찍으셨다면 과감히 인물 촬영에 도전해보시죠. 다만 너무 가까이 붙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 퀄리티의 애플로그, 그리고 용량까지도 절약해주는 블랙매직 카메라 앱, 광각 영역에서의 괜찮은 렌즈 구성 등 사실상 맘만 먹으면 휴대폰 카메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최고 수준의 이미지 퀄리티를 우리에게 선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 하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아이폰의 스테빌라이징 기능입니다. 충분한 광량이 확보된 경우에 이 기능이 잘 작동하지만, 문제는 이 충분한 광량이라는 것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평범한 여름날 오후에 찍힌 건데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면 확실히 충분한 광량이 있는 곳이죠. 얼핏 보면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테빌라이징이 매끄럽게 적용이 돼서 매우 부드럽게 찍힌 영상처럼 보이지만, 이걸 확대해보면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애플로그로 찍힌 이 영상이 곳곳에 이렇게 자체 스테빌라이징 기능을 통해 강제로 화면이 보정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화면은 쓸 수 없는 화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고 있던 이 정도의 날씨에는 괜찮겠지 싶었던 이런 광량 속에서도 아이폰 15의 카메라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블랙매직 앱에서 아예 손떨방을 해제하고 촬영을 해봤는데, 이전에 그 느낌이 많이 사라진 듯 보이지만 이 역시 명쾌히 해결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애플의 무성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애플로그는 분명 컬러 그레이딩을 염두에 둔 준 프로급 유저들을 대상으로 어필하기 위한 아이템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저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나 기능을 제공했어야 맞지 않을까요? 애플이 그동안 영상의 이미지를 훼손해가면서까지 비디오 카메라에 손떨방을 강제로 적용한 이유는 뭘까요? 영상의 화질보다 내 영상이 흔들리지 않는 게 더 중요했던 일반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유용했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플로그를 사용하기로 결심한 사용자들에게는 최소한 이 손떨방을 끌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해줬어야 마땅합니다. 셔터 스피드나 ISO 조정 같은 기능까지 제공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앞으로도 이런 게으른 태도로 제품과 기능을 출시한다면 아이폰 카메라와 애플로그는 현업에서 서드 카메라의 위치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프로 영상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오스모 포켓 3는 현업에서 프로 영상 제작자들에게 사용 가능한 카메라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로그처럼 10비트 촬영을 지원하는 건 물론이고, 렌즈도 아이폰보다 조금 더 큰 1인치 센서를 채용했으면서 무엇보다 스테빌라이징이 아이폰처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짐벌 하드웨어가 화면의 스테빌라이징을 물리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즉각적으로 체감됩니다. 야간에 오스모 포켓 3를 들고 걸어도 이미지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테빌라이징을 위한 그 어떤 소프트웨어도 오스모 포켓 안에서는 작동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이폰이 오스모 포켓과 같은 효과를 누리려면 아이폰 기본 앱에선 불가능하고, 블랙매직 앱을 켜서 거기에 스테빌라이징 기능을 끈 뒤에 아이폰 15와 대응되는 모바일 짐벌을 장착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면 차라리 우리는 오스모 포켓을 사용하는 편이 낫겠죠. 최근 많은 영상 제작자들이 디엔서를 통해 필름룩을 구현하곤 하는데, 디엔서는 공식적으로 애플로그를 지원하고 있고, 애플로그로 촬영된 푸티지는 디엔서를 통해 보다 영화적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심도 표현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아이폰은 디엔서와 붙였을 때 그 특유의 부드럽고 진득한 필름 룩이 아닌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선명하거나 디지털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디엔서가 가지고 있는 깊이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위 아이폰의 시네마틱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철저히 움직이지 않는 픽스샷, 인물과 인물의 상호작용이 표현되는 공간 안에서의 픽스샷에서 아이폰은 나쁘지 않은 시네마틱함을 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이용해 단편 영화를 찍고 실험적인 영상들을 찍어내지만 이 극복할 수 없는 하드웨어 문제를 넘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딘지 가볍고 진지해 보이지 않는 톤은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처럼 여겨지는데요.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포컬 디스턴스를 연산하고 이를 맵처럼 씌워서 아이폰처럼 깊은 심도로 찍힌 영상의 심도 표현을 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역시 여전히 한 문장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굳이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세컨, 서드 카메라로서 엄청나게 많은 더 좋은 선택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조금이라도 아이폰 15의 이미지 퀄리티 향상에 에너지를 쏟아붓게 될 때마다 항상 굳이라는 반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애플 로고는 프로 시장에서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카메라를 추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광각 구간의 카메라 운용이 갑자기 필요했다든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가 현재 영상 제작 현업에서 아이폰 15와 애플 로고가 차지하는 포션일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여행지에서 아이폰 15의 애플 로고로 영상을 찍기 원하는, 아니 혹은 일반 휴대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기 원하는 이들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지의 거리에서 일행을 촬영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찍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에서 팔로우 하면서 뒷모습만 담게 될 텐데요. 좀 더 노력하면 미리 앞서 달려나가서 뒷걸음질을 하면서 찍거나요. 하지만 일행과 붙어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찍으면 훨씬 다이나믹하고 새로운 앵글의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좁은 공간을 걸을 때는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위로 올리고 일행과 공간의 느낌을 하나로 담아주면 무척 좋습니다. 그렇게 뒤를 따라가게 되면 화면의 생동감이 더불어 살아나는데요.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저만의 규칙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일행들이 우측을 바라보면 같이 우측을 향해주고 일행들의 반응과 상호작용을 해주죠. 만약 그들이 멈춘다면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중심으로 원을 만들면서 천천히 돌아주면 보다 센스 있는 화면이 연출되죠. 그러다 다시 걷기 시작할 때 또 아까처럼 팔로우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에 어느 곳을 가든 평소처럼 찍지 말고 여러 다른 앵글의 시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영상은 조금 더 생기를 얻게 됩니다. 버스에서 이것보단 이게 훨씬 좋아 보이죠? 이건 불변의 인생샷과 같은 느낌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들의 옆에 서서 슬로우 모션을 걸고 촬영하면 아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의 모습, 그 뒤 너머의 건물까지도 담아낼 수 있으니까 도시 안에서 가장 좋은 촬영 스팟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뒷공간이 넓게 뚫린 쪽을 향해서 카메라를 배치하면 좋겠죠? 카메라는 일행들의 허리 혹은 다리 쪽으로 낮게 배치해서 찍으면 좋습니다. 아이폰의 광각 카메라는 정말 창의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 좋습니다. 일행들이 대화를 하거나 거리에서 지도를 보고 있거나 할 때 카메라를 광각으로 세우고 아주 살짝 앞으로 혹은 뒤로 시점을 이동해 보면 굉장히 시네마틱한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도 이 기법은 꽤 감성적인 샷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과도하지 않게 아주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아이폰 카메라의 스테빌라이징 기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만 있어도 삼각대처럼 안정된 샷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 공간의 화면을 최소한 1분 정도 찍어보시죠. 찍을 때는 여러 의심이 들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되면 여행지의 그 평범한 일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와이드 화면을 찍는 이유는 공간을 기억하기 위함인데요. 단순히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에서 혹은 아래에서 아니면 약간 회전한 상태에서 이런 예비 동작을 시작으로 해서 원래의 와이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압도적이고 웅장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했던 아이폰 15와 애플로그의 리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애플은 시네마틱 모드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키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본 카메라 앱의 UI와 세부 설정 메뉴들을 추가해서 애플로그를 유저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스테빌라이징 메뉴도 사용자가 직접 끄거나 끌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로그는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은 아마추어들과 프로 영상 제작자들에게 도전의 욕구를 던져주고 있는 기기이기도 합니다. 광각에서 망원 구간까지 하나의 디바이스로 담아낼 수 있으니 당장 일상 기록용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보고 싶은 영상의 기획을 세우고 이를 아이폰으로만 담아내는 도전은 무척이나 신선하고 재미있는 미션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신선하고 재미있는 도전, 그 이상의 무언가를 던져주기 위해서 애플은 지금의 폼팩터와 카메라 구성과 전혀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다음 버전 혹은 그 다음 버전의 아이폰에서 카메라의 물리적인 변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애플로그의 발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애플로그를 우리는 만들었으니 쓸 사람은 쓰고 말 사람은 마세요 라는 태도를 버리고 아주 작은 성의를 조금씩 보였을 때 호기심 그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이 애플로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이폰 15와 애플로그는 지금 이 무겁고 짧은 한마디에 대한 대답에 골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